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부터 2021년 광주 철거 사고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폭설과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대표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생활 속 안전사고인 만큼 관련 전문가분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년간 건축 안전 분야로 공직 생활을 수행한 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법령으로 건설안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산업안전지도사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생소하실 겁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연 1년에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으로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으로서 건설업체,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에서 50억 이상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 점검을 통해서 각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안전 관련 기술 서비스, 자문, 지도, 그리고 안전 교육을 통해서 산업 재해를 예방을 지도하는 안전 전문가입니다. 예, 안전에 관한 지식과 자부심, 그 누구보다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이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 동절기 사고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어떤 안전 사고들이 발생하나요? 네, 거의 상식적 수준의 얘기일 텐데, 예. 어쨌든 너무나 추우니까 이제 결빙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이제 미끄러짐 그리고 또 낙상 사고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는 인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갑자기 외부에서 또 길게 장시간 활동할 경우에 저체온증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나가도 등산을 가도 이 추운 겨울에는 산행 조심해야죠. 자칫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게 되면 이제 저체온증으로 이제 그야말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겨울철에 난방기구의 과열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이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동시에 이 각 가정에서는 겨울철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또 경험하는 것이 예. 동파잖아요, 동파. 그렇죠.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이제 개인 단독주택이 됐든 그야말로 수도 배관이 얼어붙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좀 더 심각해지면 동파되어 버려서 아예 이제 파손되어 버리는 경우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방법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실행하고 있는 거지만 장기간 외출할 경우는 이제 외출로 좀 조절을 해놓고 가야 되고 또 이제 이 수돗물 같은 좀 온수를 살짝 좀 털어놓고 나가는 거 그런 센스 필요하겠죠. 네. 네, 강풍에 의한 사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광주 재건축 철거 붕괴 사고에서 봤듯이 타워 크레인이 있는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 주변을 지나갈 때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갈 때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작년에 광주 재건축 철거 사고를 보았듯이 건설 현장이 지나갈 때 참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철거나 신축 시 주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지나갈 때 잘 보셔야 될 게 먼저 자재나 공구에 떨어진 위험이 있고 강풍에 자재가 날리거나 그리고 건물 주변에 지하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땅꺼짐 등이 있습니다. 먼저 특히 겨울철에는 건물로 인한 음지가 발생되니 보행자들께서는 주머니를 손을 꺼내어 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장을 보행할 때 가림막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축 허가 표지판이 되어 있는지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은 건축 개요라든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건축물 주 출입구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림막 시설은 분진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특히 낙하물 방지망은 보행자나 근로자의 안전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고소 작업 시에 자재나 공구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고,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것은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은 최하단 부위에 망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작은 볼트나 못이 떨어져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데, 특히 봄이나 겨울철에 강풍이 불 때 초당 15m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타워 크레인 작업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항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동절기 사고하면 이 폭설 관련된 걸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폭설이 내릴 때 대처 방법 알려주시죠. 네, 폭설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건물의 붕괴죠. 예. 그야말로 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그리고 지붕에 그야말로 일정량 이상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많은 눈이 내렸을 경우에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붕괴되는 사고,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 많았죠. 가장 우리가 저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2014년도였나요? 대학생들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 행사가 있었죠. 그 행사 기간 중에 그 시간에 건물이 붕괴되어서 학생도 죽고 사망하고 또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죠. 예. 그야말로 뭐 저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니까 정말 젊은 애들 그야말로 뭐 못다 핀 그 인생을 다 그야말로 사망해버린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이 폭설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첫째, 건축물의 지붕에 이제 눈을 좀 빨리 좀 치우고, 그리고 또 이 지지대가 좀 약하다 싶으면 빨리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시골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눈을 제때제때 좀 치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폭설 양 일기 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 양이 내린다 싶으면 미리 그 지지대도 좀 더 강력하게 좀 튼튼하게 보강해주는 이런 방법들 사전에 해야 되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민 의식 차원에서는 예. 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집 앞 눈 치우기를 좀 먼저 솔선수범해 주는 것이 우리 지나가는 인근의 이웃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뭐 요령이자 또 하나의 기초 이 질서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노력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진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2016년 경주 지진, 그리고 2017년 포항 지진이 생각나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집은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네, 진도 5.3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과 그릇이 깨지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의 액상화 현상으로서 집안이 침하되고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도에 제정되어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현재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현재 한 16%에 불과하고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들께서 내진 설계가 궁금할 경우에는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면 건축물 대장 후면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적용 여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로 인터넷 포털로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고 그의 청수 구조 연면적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라고 하는 이게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게? 예. 아 그래요? 한번 바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집 바로 한번 우리 집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를 할 수 그러네요. 있네요. 있었네요. 나오네요. 나오나요? 우리 집 네.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아, 예. 몰랐네요.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에 들어가면
본인의 집 주소나 집번을 넣으면 예. 나온다는 얘기죠. 예, 나옵니다. 오, 예. 몰랐네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예.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알 수 그렇네요. 있다는 게 예.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전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진 체험과 같은 안전 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예. 안동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교육체험장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체험장은 나무면에 소재하고 있는 낙동강 생태학습관 2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소화기 시연, 그리고 피난, 그리고 왕관기 체험,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 안전 전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전체험교육장은 재난 시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생활 안전 습관화에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 지역에도 안전교육 체험장이 마련돼 있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은 잠시 중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까 난방기구를 많이 쓰고 또 날씨 자체도 건조하다 보니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반 시민이 할 사람으로 또 전문가 분도 모셨으니까 일반 시민 차원에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면 가장 뭘 먼저 활용을 합니까? 소화기죠. 그렇죠. 각 가정에도 우리 빨간 거 있잖아요. 예, 나중에 오는 그 우리 안원기 지도사님께서 시연을 좀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집 앞에 현관에 나가는 곳에 가장 편리한 곳에 비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나면 그 소화기를 제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하면 그야말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왜냐? 빨리 제때에 그걸 활용하면 소방차 한 대분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은 어쨌든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상식이죠. 네. 그리고 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불이 밑에서 올라올 때 내려갈 수가 없으니 그럴 때 어쨌든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저도 이 그 소화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신발장 어디에 있었던가 오늘 계기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화재 사고 발생 시에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거든요. 늘 어디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것이 순간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곳에 늘상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또 이 소화기 관리 요령과 작동 방법에 대해 안전 전문가이신 안홍기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소화기 종류에는 포말,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소화기가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시지만은 빨간색 상의 2.5kg나 3.3kg의 분말 소화기입니다. 예. 분말 소화기는 용기 안에 분말을 가압하여 방사하는 것이며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여 A, B, C 종류가 3가지며 주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기 관리하는 방법은 소화기는 소화약재가 분말 형태로 들어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습기로 인해서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재가 굳어버리면 약재가 분사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쯤은 소화기를 거꾸로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고 제대로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압력계를 보시면은 녹색 범위가 있습니다. 예. 녹색 눈금이 녹색 범위에 들어오면 정상이고 눈금이 빨간색 왼쪽으로 가면 저압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즉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요즘 내구 연한은 내용 연한은 10년 정도로 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화기 관리 방법과 작동 요령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겨울철 사고 이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산불이죠, 역시. 예. 뭐 지금 계절에 주로 산불은 이제 봄에 많이 난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제 겨울철 산불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작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제 2월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또 새로운 그 농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논두렁 이제 뭐 정비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이제 산불들 이런 어떤 시골에서 농장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이제 2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해빙기가 오는 것이죠. 이제 봄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옹벽 그리고 석축, 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동안 내내 이제 얼어있던 것이 녹으면서 이제 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야말로 이 무너지는 담장 붕괴 사고 많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당장 내 집,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또 좀 위험한 곳이 없는지 우리 시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좀 관심 있게 지나다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이렇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 시민들을 위한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안전신문고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행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학교안전 여러 가지 안전을 전 분야를 안전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신고할 때 신고의 유형 그리고 위치, 사진, 민원인의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전송하고 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소관별로 이첩을 해서 7일 이내 답변을 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예, 이 안전신문고 제도 잘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생활 안전에 대해 덧붙일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이제 금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됩니다. 건설 현장 제조업의 사고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발주자, 시공자,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 기준과 산업안전 예방을 해서 한 사람의 재해가 없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네. 안전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이 방금 우리 저 안원기 산업안전 지도사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안전 신문고 예. 이런 거 우리 이제 적극 활용하고 지나다가 문제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그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화재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겨울철 우리 생활 안전에 있어서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항상 늘 생각하면서 안전을 그야말로 체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 잘 대비해서 이 생활 속 사고 좀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